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유관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 안창호, 안중근, 전봉준, 이준열사 등 우리의 역사 속에 애국자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녀린 여자의 몸으로 20세가 채 되지도 않은 너무나도 아까운 이제 막 꽃봉오리에서 꽃으로 피어나던 인생 절정의 시기에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백성들의 자유를 위해서, 후손들의 안정을 위해서 그 잔인하고 혹독했던 일본군과 싸웠던, 그래서 강복을 되찾았고 우리의 땅 한 평도 내어주지 않고 자유마저 되찾은 유관순의 후손으로 너무도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관순은 1902년, 한 100년이 조금 넘었네요. 충남 천안시 영천, 지금의 독립기념관이 있는 조용한 마을에서 부모님과 오빠, 언니, 밑으로 두 남동생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유관순의 고향 병천은 TV에 요즘 광고 자주 나오죠. 병천 순대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버지 유중근은 대대로 내려오는 선비 집안으로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고 나라를 돕고자 학교를 세우기도 했지만 일본의 방해로 금방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유관순은 어릴 때부터 명랑하고 착실했으며 한 번 옳다고 생각한 일에는 끝내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와 일본은 우리나라를 가운데에 두고 땅 따먹기 식으로 우리나라를 서로 빼앗으려고요. 서로 어르렁거렸으며 러시아와 일본 전쟁으로 일본이 이기자 우리나라는 일본의 간섭과 눈치를 보며 힘이 없는 민족이라 말할 수 없는 서름을 당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대천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국력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잘 들어야 합니다. 유관순이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13살이 되자 외국 선교사의 주선으로 서울 이화학당에 입학했습니다. 사진 보여드립니다. 이화학당,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를 말합니다. 지금의 이화 여자 중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유관순이 여학교에 입학해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참 똘똘하게 생겼죠. 여기 학교에서 저 밑에 있죠. 얼굴은 크게 학당 밑에 사진이고요. 여기 가쪽으로 유관순이 있고 또 밑에도 가쪽으로 있는 유관순 사진을 학교안 밑에 큰 사진입니다. 유관순 똘똘하게 생겼죠. 유관순은 장학금을 받고 공부도 잘했지만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남을 위한 모범적인 학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옳지! 나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니까 글 모르는 사람들한테 글을 가르치자 하고는 방학이면 고향에 내려와 글을 몰라 고생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글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간순히 그렇게 나보다 남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동기는 두 권의 책 때문이었습니다. 간수는 보통 학교를 졸업할 무렵 두 권의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책 이름 기억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잔다르크 전기와 나이팅게일 전기였습니다. 나이팅게일 전기요. 잔다르크는 프랑스 소녀입니다. 잔다르크가 16살 되던 해 프랑스는 영국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잔다르크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조국을 구했습니다. 한편 나이팅게일은 영국 귀족 집안의 출신이었으나 병사들이 죽어가는 전쟁터에서 적군이라도 상관하지 않고 밤마다 덤불을 들고 찾아다니며 치료해 주었기에 군인들은 그녀를 덤불을 든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간수는 두 사람의 위인 정기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계속 읽었다는 말이죠. 나도 나이팅게일처럼 착하고 잔다르크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겠어. 이때 유관순의 결심은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지면서 생애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관순이 18살이 되던 1919년 고종 황제가 내일할로 돌아가시다. 그런 보도가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고종 황제께서 독사를 당하셨다는구만. 이런 원통한 일이 있나? 황제가 외놈들한테 독사를 당하다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백성들의 가슴에서는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놈들은 우리의 임금마저 독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독립을 외쳐야만 할 때입니다. 그날을 계기로 1919년 3월 1일 우리의 뜻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자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탑골 공원에 모여서 목이 터지도록 만세를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때를 맞춰 달려온 일본 현병들의 총칼에 맞아 쓰러진 사람들의 시체가 가득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94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고조선 시대의 먼 얘기가 아닌 우리들과 거의 같은 세기를 살았던 유관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일본 총독부는 만세운동을 못하도록 학교 문을 닫고 이화 학당의 학생들도 뿔뿔이 흩어져 유관순도 고향에 내려와 근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롭게 만세운동을 할 뜻을 세웠습니다. 유관순은 험한 산을 넘고 강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도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자고 호소하며 다녔습니다. 지금 부산으로 말하면요, 마산, 울산, 옛날에는 뭐 차가 있었습니까? 또 도로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강으로 험한 산을 넘어서 저 검은 거리를 유관순이 제발 다시 우리가 독립만세를 해야 합니다 하고 한 달 내내 호소하며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잘 들으세요. 1919년 âm 력 3월 1일 말하자면 꼭 한 달 뒤입니다. âm 력은 양력보다 한 달 늦게 가잖아요. 그래서 한 달 뒤에 âm 력 3월 1일 유관순의 고향 천안 아오네 장터라는 지금 병천을 말합니다. 아오네 장터에서는 유관순이 미리 나누어 주었던 태극기를 몸속에 감추고는 만세를 부를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드디어 낮 12시 정오가 되었습니다. 잠깐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유관순이 큰 목소리로 외치자 장틀을 두리번 그리던 사람들이 유관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외놈들이 들어와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유관순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장터를 울렸습니다. 자, 만세를 부릅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곧 이어 사람들의 우렁찬 만세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와 함께 요란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탕탕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장터 바닥에 썰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굴하지 않고 더 우렁찬 목소리로 대한민국 만세를 목에서 피가 나도록 외쳤습니다. 유관순 곁에서 만세를 부르던 부모님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유관순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부모님을 부둥켜 안았지 울부짖었습니다. 두 분은 유관순의 울음소리와 만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일본 현병들이 당장 유관순을 잡아들였습니다. 내년이 이 만세운동의 주동자지. 유관순은 개처럼 질질 끌려갔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잃은 어린 동생들은 누나를 쫓아오며 울부짖었습니다. 누나, 누나. 일본 헌병들은 어린 동생들을 군합발로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가족이 살았던 집에 사기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일본 천황을 욕되게 한 자들의 집이다. 쟤도 남기지 마라. 그렇게 해서 유관순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서 바람비로 말해라. 누가 너에게 만세를 부르라고 시켰느냐. 유관순은 헌병대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다 내가 꾸민 일이다. 주동자는 나다. 모두 내가 했다. 유관순은 끝까지 지지 않고 또랑또랑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너 같은 계집애가 태극기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를 텐데. 현병대장의 말에 유관순은 눈을 똑바로 떴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깨물어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로 금방 태극기를 부렸습니다. 자, 봐라. 이게 우리의 태극기다. 그 모습을 본 현병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계집이군. 유관순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무슨 수를 써도 독립을 향한 그녀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옥에 갇혔어도 유관순의 만세 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방은 서대문 형무소에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제 조카가 그 서대문 형무소로 직접 가서 사진을 촬영해서 저에게 메일로 직접 보내온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보안법 위반이라는 제명으로 징역 5년형을 받았을 때의 재수 번호를 단 유관순의 모습입니다. 유관순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 잡혀온 동지들입니다. 인터넷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가 유관순이죠. 네, 두 번째가 유관순입니다. 유관순이 고문을 받던 고문실입니다. 일본 형사들이 벤치로 손톱과 발톱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고문을 했던 아주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못을 여러 개 박은 나무 상자에 유관순을 우겨 넣고 빙글빙글 돌리는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대못이 박힌 게 보입니다. 여기 얼마나 아파요. 대못이 박힌 게 보입니다. 유관순의 시신이 토막이 난 채 석유 상자에 담겨진 사진입니다. 차마 끔찍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석유 상자에 담긴 이 박스는요, 유관순이 다니던 교회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걸 촬영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걸 촬영한 것입니다. 다 됐습니다. 유관순의 실제로 기록한 유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유관순의 유언입니다. 실제 유언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대천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모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먼저 유관순에 대하여 묵념을 올립니다. 손톱, 발톱이 다 뽑히고 죽어서도 온몸이 토막이 났던 유관순이 왜 이런 일을 실제로 겪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유를 그리워해서입니다. 나라가 약해지면 지금의 여러분도 유관순과 똑같은 처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지킵시다. 그래서 더욱 강한 나라를 만듭시다. 그것은 가정과 학교와 나라를 향하는 효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효를 흉내라도 내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서성은 반복입니다. 조용히 모두 눈을 뜨십시오. 제 강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